자, 시퀀스 투 시퀀스 챗봇 모델 코드. 자, 버그가 몇 개 있어서 좀 더 추가를 하긴 했습니다, 제가. 자, 이게,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서 실행을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제가 보니까 이게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 학습. 꽤 많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드리고 같이 실행을 해보자 라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좀 미리 좀 학습을 시켜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래서 코드를 먼저 드릴 거예요. 코드를. 잠시만요. 요거를 코드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제가 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플라스크로 옮겨 놓은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코드를 먼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리소스도 제가 드릴 거거든요. 리소스 제가 미리 학습시켜 놓은 모델 그거를 로드해서 쓰는 건데 잠시만요. 리소스 업로드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자 일단 수업 페이지를 보시면 플라스크 챗봇 코드랑 리소스 파일 두 개를 올려놨습니다. 일단 이 플라스크 챗봇 코드 자 일단 여러분 이렇게 다운로드 zip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git이 조금 사용 가능하신 분들은 git 클론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자 저는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게요. 아니다. 그러지 말고 자 여기
파이썬 프로젝트 모여있는데, 자, 여기, 여러분들 프로젝트 우클릭 하신 다음에, 오픈인 익스플로러 하시면은, 파이썬 프로젝트 모여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우클릭 하신 다음에, git bash here,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요. 자, git 클론 하시고 요거 제가 올려드린 이 플라스크 체포 코드 있죠? GitHub 여기 주소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스크 챗봇이라는 프로젝트가 생겨요. 자, 요거 한번 열어볼게요. 파이참에서 파일 오픈 플라스크 챗봇 트러스트 프로젝트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 창은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AI 서버죠. 요건 유지를 하고 싶으니까 뉴 윈도우로 할게요. 요렇게 자, 일단 코드의 구조는 이거 플라스크잖아요. 그죠? 플라스크로 챗봇 만든 거예요. 자, 봇 언더바 컨트롤러라고 해서 뷰스예요. 제가 이름을 컨트롤러로 바꿔서 그런데 뷰스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AI 서버 있죠? 여기서 챗 뷰스, 아이리스 뷰스처럼 라우트 함수에다가 기능 걸어주는 거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테스트 이런 거 그냥 제가 테스트한다고 쓴 거라서 그냥 지워도 됩니다. 지워도 되고요. 자, 요것도 지워도 돼요. 됐죠? 자, 그리고 요 마이 트레인 같은 경우는 요 챗봇 데이터 CSV 있죠? 여기에 한 12,000개의 문장이 있거든요. 이거를 학습을 시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 학습시키는 코드인데 실행시키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놓고 켜놓고 딴 거 하시면 됩니다. 몇 시간 걸릴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 요거를 가지고 직접 트레이닝을 하진 않을 거고 트레이닝 된 거를 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수업 페이지에 리소스 파일을 일단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자, 압축 풀게요. 자, 압축 풀면은 이렇게 리소스라는 폴더가 이렇게 생길 텐데, 자, 이걸 그대로 옮길 거예요. 자, 플라스크 챗봇으로 가서,
자, 요거를 그대로 여기 bot이라는 폴더에다가 옮기겠습니다. 여기 챗봇 데이터도 여기 있어요. 요걸로 나중에 여러분들 학습을 시켜보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 이게 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파이썬 클래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순환 신경망이랑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천천히 분석을 해보세요. 요거를 지금 다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자,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이 챗봇은 그 챗봇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함수화시켜서 이 챗봇이라는 객체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시퀀스 투 시퀀스는 그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 모델을 서브 클래싱 방법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 있고 디코더 있고 시퀀스 투 시퀀스 있는데, 이거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자, 요게 핵심이죠, 요거. 자, 요 그림. 인코더가 있고 디코더가 있죠? 그래서 인코더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장을 주면은 요 안에 LSTM이 그 순환신경망이죠? 그 순환신경망을 여러 개 둬서 각 그 단어들을 순차적으로 학습을 해요. 전이 학습을 해요. 그죠? 그래서 I라는 거를 넣으면은 순환신경망이 I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데, M을 넣으면은 I 학습한 거를 받고 M에 대한 것까지 적용을 해서 학습이 되고, A를 넣을 땐 I와 M, 여기서 I와 M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여기다 넘겨줘서 I, M, A까지 세 개가 다 학습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시퀀스, 그 순차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컨텍스트라는 어떤 이 I am a student라는 문맥을, 이건 문자잖아요. 저 문자. 그러니까 숫자화를 시켜야 돼요. 컴퓨터는 숫자밖에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숫자화된, 이 문맥의 어떤 의미가 숫자화된 게 컨텍스트예요. 보통 요거는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얻어진 문맥 값을 이제 디코더는 똑같은 값을 넣으면, 똑같은 값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디코더에서는 이 I am a student에 대한 정답을 넣어야 돼요. 정답. 그래서 정답 문장과 질문 문장이죠. 이거는 챗봇으로 치면은 인코더는 질문이 들어가고 디코더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답변을 학습할 때 이 질문에 대한 학습 결과를 반영을 해서 어떤 질문에 어떤 답변이 나와야 되는지를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구조가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를 알려면 일단 당연히 요 LSTM도 알아야 되고요. LSTM 알려면은 RNN이라고 해서 그 순환신경망이 아주 기초적인 걸 알아야 되고, RNN을 아시려면은 DNN을 아셔야 되죠. 심층신경망. DNN을 아시려면은 퍼셉트론을 아셔야 되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퍼셉트론이랑 그 심층신경망까지는 우리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RNN이랑 뭐 CNN, LSTM 이런 거는 그냥 거기에서 어떤 추가적인 그 컨셉 조금만 더 추가한 거라서 여러분들이 퍼셉트론이랑 심층 신경망까지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 LSTM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코더라는 걸 만든 거예요. 이런 구조다. 이거를 다 코드화 시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학습을 시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인코더는 이렇게 구성이 되죠. 인코더의 이 LSTM이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LSTM에서 유닛이나 리턴 스테이트, 리턴 시퀀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LSTM에서의 그 제가 저번에 좀 핵심 용어들 말씀드렸죠. 뭐 히든 스테이트나 타임 스텝, 셀,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과 개념들을 알고 계셔야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베딩은 뭐냐면, 인베딩은 이 문자를 숫자화하는 겁니다. 숫자화, 벡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딩이라는 개념도 좀 아셔야 되고, 그래서 단어의 개수, 그러니까 문장의 개수, 그리고 단어의 개수, 그리고 이 숫자를 할 때 차원을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 단어의 연관성을 얘가 훨씬 잘 이해를 합니다. 뭐 그런 디테일한 이론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지금 나가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디코더랑 인코더 이 두 개를 활용한 시퀀스를 만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뭐 이런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필요한 그 프로세스들 있죠. 제가 여기 다 적어 놨습니다. 수업 페이지 그 챗봇 모델 코드 보시면 요게 이제 보기는 요게 편하실 거예요. 제가 완성된 코드는 이렇게 드렸는데 코드를 쭉 훑어보면서 이해할 때는 요게 더 편하실 거예요. 12,000개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저장하고 뭐 특수문자 제거하고 영어 제거하고 뭐 형태소로 분석해서 단어로 쪼개고 그 다음에 이 시퀀스로 만드는 게 그 문장 한글로 되어 있는 거 텍스트로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문자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숫자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서 코드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거고 요거는 좀 제가 객체 지향적으로 조금 분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코드를 이해하는 건 넘어가고요. 자, 바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question이라는 라우팅 함수에다가 자, 챗봇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챗봇 객체죠. 자, 그러면은 요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기능이 많죠. 자, 그리고 바로 해야 되는 게 요 로드 테스트라는 걸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만들어놨던 이전에 학습시켜놨던 모델 가중치를 불러와서 학습시키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렇죠? 꼭 여러분들이 이게 실행이 되려면 제가 그 리소스 폴더 있죠. 아까 요 압축 푼 거 요거 이름 그대로 이름 바꾸시면 안 되고 리소스라는 폴더 이름 그대로 요거를 봇이라는 폴더 밑에다가 붙여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봇 컨트롤러로 가서 자, 여기서 한 줄 추가를 해줄게요. bot.load test 자, 시범용 모델을 사용할 거고요. 자, 이거는 제가 학습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원래 12,000개인데
제가 1000개만 끊어가지고 학습을 시킨 거라 애가 좀 멍청합니다. 챗봇이 대화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제가 지금 12000개 다 학습을 시키고 있으니까 그 학습 다 된 모델을 제가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그때는 그걸 활용해서 해보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은 챗봇 하나 생성하고, 이미 완성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자, 그 다음 runChat이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참고로 그래요,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코드는 텐서플로 코드는 아니에요. 텐서플로 코드는 이 안에서 제가 다 구현을 한 거고, 텐서플로로 작성한 건 여기 챗봇 여기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텐서플로를 이용한 챗봇 구현이고요. 실제 구현 코드고요. 이거를 한 번 더 사용하기 쉽게 제가 좀 묶은 겁니다. 함수로. 그래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챗봇 하나 생성하시고 로드 테스트로 테스트 모델 착용하시고, 자, 안녕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답변이 오겠죠. 그걸 answer라고 담았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냥 제이슨 형식으로 만든 건데, 우리 이렇게 안 만들어도 되죠. 자, 일단 그냥 프린트해서 answer가 잘 나오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게 잘 불러지는지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요거 env 있죠. 요거도 여러분들이 좀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요거는 지워주세요. 요거 envs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un 포트가 8033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처럼 하시려면 8099로 하셔도 되고 8033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8099로 할게요. 자, 됐고요. 자, 다음 터미널 여시고요. env를 먼저 실행을 시켜줄 건데, 이걸로 하면 안 되고 커맨드 프롬프트로.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인터프리터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자, 여기를 좀 주의해 주세요. 자, 인터프리터 여기 노 인터프리터라고 되어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저랑 똑같이 만드셨으면, 자, 여기 눌러서 add new interpreter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existing 요거 체크를 해주시면은, 자, 여기 점점점 있죠. 점점점. 자, 눌러서, 자, 아마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뭘 선택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번 보셔야 돼요. 그 AI 서버 있죠. 제가 지금 드린 플라스크 보 서버 말고 아까 우리가 만든 AI 서버, 요거 아이리스 했던데, 자, 여기에서 얘를 한번 보세요. 파이썬 3.10 파이썬 프로젝트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걸로 잡아주시면 얘랑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잡아줄게요. 파이썬 프로젝트 4거든요, 저는.
네, 여러분들은 이 아이리스 챗봇 만든 데 있죠. 챗봇이 아니라 국고 품종 모델 만든 데 그 프로젝트의 요 파이썬 이걸 보셔야 됩니다. 경로를. 자, 잡아볼게요. 이그지스팅에 점점점 누르고, 자, 저는 아까 파이썬 프로젝트 4 요거였어요. 여기에서 venv 얘 스크립트 여기에 python.exe가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얘가 텐서플로우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pip install tensorflow 안 잡혔네. 자, 이럴 때는 요거를 한번 껐다가 켜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저는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자, 파이참 하나 새로 잡아서, 아무거나 잡아서, 파일 오픈. 플라스크 챗봇이죠. 네, 자, 잘 잡혔고요. pip install tensorflow. 자, 설치가 안 돼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도 텐서플로우 한번 설치해 주세요. 설치 안 됐으신 분들은. 텐서플로우가 없으면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명령어는 아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pip install tensorflow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금 걸립니다. 텐서플로우가 워낙 커가지고. 자, 뭐 되는 동안 코드 구경이나 할까요? 자, 요거 시퀀스 투 시퀀스 요거 구경 좀 할게요. 자, 인코더 한번 구경하죠. 자, 이 텐서플로우에 기본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파이썬 이제 객체 지향 중에 상속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케라스, 그러니까 텐서플로우가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코드를 작성해 놓고 여러분들은 그 코드를 물려받아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빈칸 채우기라고 보시면 돼요. 빈칸 채우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델을 딥러닝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시려면은 그 수학 있잖아요. 그 미적분이나 이런 것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선형돼서까지 그런 거를 다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접근성도 좀 높고 수학 공부하느라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수학적인 알고리즘 있죠. 그런 거를 텐서플로우가 다 구현을 해놓습니다. 텐서플로우가 모델이라는 걸로 구현을 해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요만큼만 비워놔요.
이 하얀 부분은 정말 어려운 코드들로 다 텐서플로우가 구글에서 하는 거죠. 구글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하얀 부분을 활용을 하는 이 빨간 부분, 아주 작은 이 빨간 부분만 채워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미적분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다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얀 코드는 다 물려받고 빨간 부분만 여러분들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입니다. 구글이 만든 코드를 내가 상속받아서 쓰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닛이라는 거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반드시 한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세팅해 주냐면 유닛이에요. 유닛. 유닛은 뭐냐면은 뉴런의 개수입니다. 이 순환신경망에서 뉴런의 개수를 의미하고요. 이 유닛의 개수가 많을수록 당연히 뉴런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학습이 더 잘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복합 사이즈라는 거는 그 문장의 개수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챗봇 데이터인데 이게 12,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 복합 사이즈는 12,000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인베딩 디멘션이라고 해서 인베딩 레이어라고 있어요. 이 문자로 된 텍스트를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숫자로 바꾸는데 그 문자들, 단어들도 다 관련이 있잖아요. 성별해서 이제 남자랑 여자랑 관련이 있고, 사과랑 바나나 이렇게 과일이 또 관련이 있잖아요. 관련 있는 것끼리 붙여서 단어를 관련 있는 것끼리 기억을 하게 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임 스텝스는 뭐라 그랬죠? 이거? 전이가 이루어지는 그 횟수라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진으로 보면은 I am a student면 타임 스텝이 4예요. 4. 여기서 한번 타임 스텝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이 돼서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 전이 돼서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전이 돼서 여기서 한번 일어나고 이 타임 스텝 4입니다. 이거. 근데 저희는 요거를 30까지 잡았어요. 이 코드에서 문장이 최대 길면은 30개의 단어까지 이루어진 문장까지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인베딩 레이어 채워주고 LSTM 이 셀의 역할을 하는 LSTM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뉴런은 128개. 그리고 return state가 true라는 것은 그 hidden state 값을 얻겠다는 뜻입니다. hidden state 값은 순환신경만 한번 돌아서 나온 결과값이에요. 그 다음에 콜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세팅한 값들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주면 이 콜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콜이라는 함수를 우리가 아까 상속받았다 그랬잖아요. 이 빨간 부분을 콜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러면 이 구글이 만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자, 디코더는 인코더랑 비슷하죠? 하는 일이. 근데 이제 출력값이나 입력값 이런 것만 좀 달라지는 거고. 자, 그래서 시퀀스 같은 경우는 자, 요것도 설명할 게 되게 많죠? 일단 인코더랑 디코더 아까 만든 거 세팅해서 요 구조 잡아주는 거고요. 인코더가 결과를 내는 게 컨텍스트예요. 그걸 디코더한테 다시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컨텍스트 벡터라는 게 요겁니다. 인코더가 입력값을 통해 뱉는 값이 컨텍스트 벡터가 되는 거죠. 자,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세부적인 알고리즘 그 흐름인데, 일단 여기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코드 구경을 한번 해봤고요. 자, 텐서플로가 잘 설치가 된 것 같으니까, 자, 플라스크 런 이용해서 자, env 다시 한번 해줄게요. 껐다 켜가지고 변수가 날라갔습니다. 자, 코엔엘파이도 해야 되네요, 여러분. 자, 오늘은 그냥 요거 코엔엘파이 설치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설치해 주세요. 이게 형태소 분석기라고 해서 문장을 단어 단위로 쪼개주는 거예요. 자, 실행되는 것까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잘 실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였냐, 봇 퀘스천 이라고 하면 출력이 안 됐네. 8099 맞는데.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만 해놓을게요. 자, 이 챗봇의 실행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를 그 JSON 형태로 주고받는 방법 첫 번째로 했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할 수 있으면은 데이터를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챗봇 코드 드렸고요. 자, 챗봇 코드를 이제 다음 시간에 이용해서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받겠죠? 요거를 JSON으로 저희 채팅 서버에다가 돌려주면 됩니다.